지난 시간까지 상금 분석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뭐 코드는 워낙 간단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가 상관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해석하느냐였고요. 결국은 우리는 R 값이라는 걸 통해서 상관 분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학습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상관 분석을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자, 소위 이것을 우리가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 리그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이닝에선 여러 목적으로 쓰입니다. 자, 소위 이제 리그레이션은 한국말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회귀 분석이 정말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질문을 하거나 하기보다 그냥 좀 강의식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이 제일 많이 쓰일 때는 우리가 자, 데이터셋을 구축한 다음에요. 자, 무조건 데이터는 있어야겠죠. 데이터가 없으면 어떤 분석도 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셋을 구축했으면 우리가 자, 이전에도 x가 있었고 y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x는 우리가 어떤 투입하는 변수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y는 outcome, 네, 어떤 결과값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자, 각각의 x 변수와 y 변수가 있을 때, 자, 이전의 상관 분석은 x하고 y가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였고요. 역시 x끼리도 관계가 있는지를 봤었죠. x1, x2가 있으면, 자, x가 m개가 있다고 했을 때요. 자, 그런데 회귀 분석은 비슷한 개념인데 인과관계로 보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커설리트라고 하는데, 자, 인과관계는 우리가 원인하고 결과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때 대체로 x가 원인이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그리고 y는 대체로 결과가 됩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회귀 분석이고, 이것이 이제 저기 상관 분석과는 좀 다른 차이점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 회귀 분석에 맞게,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주제도 한번 정해 보시고, 왜 그런 주제를 정했는지에 대해서, 자, 뭘 분석하고 싶은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따 패들렛에 한번 적어 볼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잠깐 이걸 좀 지울게요. 공간이 좀 뒤로 내려가서.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데이터 자체는 반드시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있어야 사실은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즉,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 원인이 되어 있고요. 시간적으로 뒤에 오는 것이 결과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회귀 분석은 꼭 반드시 시간의 전류 관계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 다만 x는 원인으로 y는 결과로 해석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완벽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인과관계처럼 해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회귀 분석을 쓰냐면, 자,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레귤레이션, 규제 때문입니다. 자, 규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아마 데이터 마이닝에서 벌점하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벌점하라는 건 뭐냐 하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 보면, 즉 우리가 x가 너무 많은 거예요. x2, x3 뭐 x가 한 100개쯤 된다고 했을 때 이 100개의 이 투입되는 변수를 모두 다 y에 넣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중에서 의미 있는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점수, 그리고 이게 또 각각 단위가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단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예를 들면 뭐 키가 들어가고 몸무게가 들어가고 여기는 연봉이 들어간다면 연봉이 단위가 가장 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규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벌점하라는 방식으로 이 x 변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때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L1 규제, L2 규제, 뭐 라쏘 규제, 리치 리그레이션, 라쏘 리그레이션. 자, 이런 것들이 대체로 여러분들 이 리그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라쏘 리그레이션, 리치 리그레이션, 즉 회귀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저희가 회귀 분석을 쓰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직접적인 분석을 하기 위함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레귤레이션, 규제를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요 수업에서는 두 번째 규제, 레귤레이션보다는요, 첫 번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원인 결과식으로 해석하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회귀라는 개념입니다. 자,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도대체 뭔지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김석영 학생 반갑고요. 자, 두 번째는 회귀 분석입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 소위 이제 회귀 분석, 이건 이제 정말 인과관계로 분석한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지금 꺼질 것 같네요, 분위기가. 예, 글이 안 써지는 거 보니까. 자, 우리가 네, 회귀 분석.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자, 잠시만요. 네. 회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리글레이션 애널리시스라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값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수업에 초점을 맞추는 건 코딩보다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필요한 지표예요. 해석 지표. 그러니까 코딩을 R로 하시던 파이썬으로 하시던 또는 뭐 자바로 하시던 대체로 나오는 지표는 유사합니다. 자, 예컨대 회귀 분석에서는 우리가 회귀 개수, 베타 값이 나오고요. 자, 밑에는 우리가 R 스퀘어라고 하죠. 우리가 R 스퀘어 또는 adjust R 스퀘어.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오늘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 코딩 자체는 회귀 분석은 몇 줄 되진 않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결과값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해석할 때 모델의 피팅이라고 표현합니다. 피팅.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good of fitness, 피팅. 자, 피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F예요, 이거. 피팅이라고 표현할 때는 모형이 얼마나 적합됐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모형의 적합도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형이 얼마나 잘 이게 그 모형의 성능이 얼마나 좋냐라고도 약간 직결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동 피트니스를 볼 때 어떤 지표를 볼 것이 좋으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최소 제거법. 여기까지 설명을 오늘 드리고 같이 한번 토론장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 자, 회귀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회귀는 자,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리그레이션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자,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리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다시 돌아간다. 소위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호주에서 원주민들이 부메랑을 던지면 이게 휙휙휙휙 날아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요 부메랑. 자, 왜 획이라는 말을 썼느냐? 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넣게 되면요. 어떠한 패턴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자, 그 패턴을 우리가 일종의 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제가 만든 건데요. 이분 사진이 전신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이거 합성을 했어요. 비슷하죠? 자, 이분이 바로 프랜시스 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랜시스 갤턴이라는 사람이 자, 1822년부터 우리가 20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자, 이분이 처음에 회귀 분석, 리그레이션이라는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분은 원래 통계학자가 아니고요. 뭐 데이터 분석학자도 아니고 19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우생학자였어요. 우생학자라는 게 뭐냐면요. 유전자를 이제 그 연구한 사람입니다. 또 이때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보면요. 약간 우생학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우수한 유전자가 있다. 뭐 그런 개념인데 옛날 보시면 우리 그 2차 대전 때 보시면 20세기 초반에 그 나치 독일 같은 경우도 우생학이 굉장히 발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게르만족이 슬라브 민족보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보다 독일 사람들이 더 민족적으로 우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때 학문이 우생학입니다. 어쨌든 이때는 이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갤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어 이게 이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하고 키를 이렇게 다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갤턴이라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키가 큰 아주 그냥 우수한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했는데 이게 그런 연구는 답이 나오지 않았고요. 하나 발견한 게 뭐였냐면 자, 부모의 키가
사실은 자식의 키가 크다는 건 사실은 부모의 키가 큰 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키가 큰 사람들은 보통 대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키가 큰 유전자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 키가 그러면 가정을 해보면 보세요. 부모님이 키가 크면 자식이 또 키가 클 거고 대대손손 손자가 키가 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키가 계속 커져야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부모가 180이고 나는 190이고 그러면 손자는 2m고 뭐 이렇게 몇 대가 흐르면 막 키가 3m, 4m가 돼야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평균 키로 돌아가더라. 이상하게 갑자기 이 데이터를 계속 모았더니 다시 평균 키로 돌아가더라. 자, 이때 획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뭐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뭐 통계 이런 데서는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가 엄청 많다 보면 결국은 평균에 약간 수렴하는 그러한 경향을 띠더라. 자, 이런 게 이제 회귀라는 어떤 용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결국 보세요. 아버지의 키가 이렇게 계속 커지면 아들의 키도 커지는, 즉 우리가 키가 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키가 큰 자식이 나오죠. 자, 근데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계속 이렇게 한도 없이 커지면 결국 아버지는 뭐 2m, 3m가 될 거고요. 아들도 2m, 3m가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다시 평균으로 돌아가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귀 분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은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때 용어들을 아셔야 되는데 독립 변수는 x라고 표현을 하고 종속 변수는 우리가 y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은 x, y가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이때 x는 결국은 원인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x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결과가 되는 변수를 우리가 네, 결과가 되는 변수를 우리가 y라고 하는데 자, 네,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결국은 x가 y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것을 인과관계처럼 해석하고 싶다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소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x하고 y,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관계, 즉 원인 결과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요. 그 관계의 정도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회귀 분석의 첫 번째 목표는 그 원인 결과 관계의 정도, 크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약간 영향을 미친 게 있고 예를 들면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근데 감기에 걸렸는데 이 감기가 Y라고 한다면 자, 여기 미치는 X가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잤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뭐 속옷을 안 입고 잤을 수도 있고요. 맞죠? 자, 그런데 이 미치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자, 결국은 창문을 열어놓고 잔 게 원인이 30%고 예를 들면 속옷을 안 입고 잔 게 10%라면 결국은 창문을 열어놓고 잔 게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에서는. 자, 이때 크기를 우리가 분석 가능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회귀계수라는 걸 통해서 가능합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회귀계수를 해석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정도를 분석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간단해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이 유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서 결론적으로 0.05라고 보통 많이 설정하는데 자, 유의하다라는 거는 0.05보다 작을 때 우리가 이 유의한 값이요. 이걸 해석할 수 있으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그 결과값에서. 자,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유의하다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고 잔 게 감기에 30% 영향을 미친 게 의미가 있다.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의미가 어제 하루 만에 영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과관계를 설명했을 때 의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결과값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때 0.05라는 건 결국은 자, 이걸 100으로 환산하면 100번 중에 5번 미만으로 5번 미만으로 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100번 중에 95번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자, 이게 우리가 추론을 했을 때 자, 100번 중에서 0.05라는 건 95번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회귀 분석에서는 관계 정도, 인과관계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즉 유의성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손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결과값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독립변수라고 하는 요 X변수는 자,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실험하던 아니면 연구를 하던 자, 결국은 자극을 주는 변수. 여기서 자극이라는 표현은 컴퓨터 공학식으로 얘기하면 인풋이에요, 인풋. 뭔가 투입되는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원인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원인 변수라고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의 원인이 되는 변수고요. 결국 이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우리가 종속 변수는 y라고 하죠. 자, 이 y는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자, 아웃풋, 아웃컴, 아웃풋. 자, 뭔가 입력하면 나오는 값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이 회귀 분석에서는 결국은 반응이나 결과, 즉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었으니까 인풋은 원인이 되고 아웃풋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반응 변수라고 하기도 해요. response variable, 반응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결과 변수, outcome variable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기 통계 툴이나 프로그래밍 할 때 만약에 response variable, 뭐 outcome variable 이 같은 말이에요. 다 y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결국은 투입되는 x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 단계가 있습니다. 자, 요게 결국은 프로그래밍을 뭘 쓰던 간에 대체로 이 리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R 랭귀지를 쓰던 파이썬을 쓰던 뭐 자바를 쓰던 결국은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 단계 프로세스를 거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데이터가 전처리 되고 다 이제 분석하기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귀 분석을 시행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회귀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 회귀식은 만들고 나면 이 회귀식을 통해서 자, 최소 제곱법, 회귀선 이 두 가지가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회귀선이 도출이 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이 회귀선은 기울기, 슬로프예요. 우리가 자, 이 슬로프는 뒤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울기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했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 설명력을 구합니다. 자, 이게 이제 리그레이션의 좀 매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리그레이션 이후에 다루실 데이터 마이닝,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알고리즘들은 설명력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뭐 민감도, 특이도, 리콜, 뭐 프리시즌 이런 것들은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 회귀 분석은 그런 분석들하고는 다르게 설명력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이 설명력이 뭐냐? 소위 이 네 가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위에 있는 피어슨 상관계수랑 회귀선의 기울기는 조금 더 약한 설명력이고요. 그러니까 좀 설명력에 대한 정보가 좀 적은 거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자, 결정계수 R 스퀘어랑 수정된 R 스퀘어 얘네가 좀 중요한 설명력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한번 결과창을 이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 회계식을 도출하고 나면 두 번째 결과창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설명력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회계 분석에 대한 가정. 자, 우리가 이때의 가정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나중에 연습할 우리가 그 토론장에서 함께 오늘 토론해 보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가 적합하냐? 자, 이 가정을 결국 아까 보셨던 유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유의 수준이 의미 있는 수준 안에 들어와야 내가 정한 이 주제, 즉 가설이라고 하겠죠. 가설이 우리가 충족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는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선형회귀 분석하고 또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회귀 분석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그 회귀 분석을 비교하게 되고 이때 T 검증인 F 검증을 이용하게 되죠. 자, T 검증은 T 테스트에서 나오는 거고요. F 검증은 아노바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죠. 자, 어쨌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쉬울 것 같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일단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 마이닝 기법하고는 다르게 설명력이라는 걸 제시하더라. 그리고 제시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설명력이 높다, 설명이 낮다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걸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단계는 이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자, 그 결과 창에서 제가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하나하나 이런 뭐 검정법에 너무 그 기죽진 마시고 어쨌든 이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회귀 분석 이후에 최소 제곱법이라는 세 번째 오늘 이제 배우실 테마가 이거였죠. 자, 다시 돌아보면 복습해 보면 오늘 회귀의 개념 말씀드렸고요. 좀 회귀 분석에 들어가는 절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오늘 배우실 게 세 번째가 최소 제곱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최소 제곱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소 제곱법은 우리가 항상 최소 제곱을 쓰는 건 아니에요. 리그레이션이 요즘에 그 여러분들 PLS 리그레이션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PLS 리그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서 많이들 합니다. 자, 요거하고는 달라요. 최소 제곱법을 쓰는 거는 PLS 리그레이션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전통적인 방법인데, 자, 그러면 이 최소 제곱법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관측점이 있을 겁니다. 자, 관측점은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실제 값이죠, 실제 값.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요런 XY의 좌표에 요 점들은 하나하나 개체잖아요. 자, 제가 만약에 어, 키가 커지면 자, X축은 키고요. Y축은 몸무게예요. 키가 커지면 몸무게도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측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점이 실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실제 트루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제가 요런 선을 하나 그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선을 그으면 네, 실제 값하고의 차이가 발생하죠. 자, 이때 요 수직거리, 그러니까 요 지금 파란 선하고 요 빨간 선의 거리가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오차라고 지난번에 엡실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오차를 다른 말로 잔차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레지두얼. 자, 잔차. 즉, 예, 요 차이가 있다. 그쵸?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의 차이인 거죠. 요 지금 이 파란색이 예측 값이니까요. 자, 우리가 AI가 예측한 요 예측 곡선 슬로프하고 실제 값하고 차이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거리를 제곱을 해요. 그래서 각각 더한 값입니다. 네. 자, 제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곱을 안 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막. 그래서 우리가 제곱을 항상 해줍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림으로 훨씬 쉽게. 자, 일단은 한번 또 보시면 각각의 관측값, 실제값들에서 추정된 직선까지의 거리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회귀계수를 구하는 거다. 자, 이제 보통 이렇게 이런 어떤 검정법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시면 이해가 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준비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 이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좀 확대를 해드리면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자, 첫 번째 뭘 알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어쨌든 요 지금 값들이 실제 값인 거예요. 자, 실제 값. 자, 실제 값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관측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측값. 맞죠? 자, 관측값인데 요런 것들이 자, 이 관측값은 자, 요 지금 선이 하나 보이시죠? 이 선이 바로 회기선이죠. 자, 회기선입니다. 결국은 이 흩어진 점들을 거리를 가장 좁혀주는 하나의 가상의 선을 찾은 거고 이게 예측에 관련된 선이 되는 거죠. 예측을 담당하는 선이죠.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결국 이 실제값 이 점하고요. 이 직선하고는 어떠한 거리가 발생하게 되죠. 예, 반드시 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소 지금 어떤 거는 거리가 짧고요. 자, 지금 요런 케이스는 보시면 거리가 굉장히 길죠. 자, 길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기선을 찾는 방법이 자, 최소 제곱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리그레이션에서만 최소 제곱법이 나오느냐? 자, 데이터 마이닝 방법 알고리즘 중에 최소 제곱법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최소 제곱법은 지금 보시는 요 그래프의 개념이다. 즉, 실제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우리가 제곱해서 합해 주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자, 이때 하나의 이 회기선은 지금 보시는 요 좌측 하단에 요 회기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회기식은 다분히 선형 회기식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직선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y는 종속 변수, 소위 이제 결과값이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요 지금 x는 우리가 원인이 되는 예, 독립 변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두 개의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하나는 여기 B, A 먼저 보시면 A는 절편이에요, 절편. 자, 절편은 이게 뭐냐? 자, 절편은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이 x 값이 제일 적었을 때 요 시작되는 점 있죠. 자, 여기 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제가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요 부분이 절편이에요. 자,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 요 지금 이 x 값이 가장 작은 값에서의 y의 값, 요게 절편입니다. 이 그래프가 딱 시작되는 잘리는 부분. 자, 그러면 요거는 구할 수가 있겠죠. A는. 자, 그 다음에 A를 구하고 나면 자, 이제 B를 계산을 하는 거죠. B. 이때 B는 뭐냐? 요게 이제 베타 값인데요. 이 베타 값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소위 이제 이 회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자,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을, 그러니까 Y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고요. 자, 지금 요 선의 기울기, 요 각도, 얘를 지금 찾는데 이 각도는 이 덤들하고 예측값하고 가장 좁혀주는 요런 값을 가장 좁혀주는 지금 최적의 선을 찾는다. 자, 이게 식이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회기선을 도출하는 것은 자, 도출된 회기선이 결국은 변수 간의 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요게 이제 담보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지금 앞에 여기 지금 요 회기선 이 기울기를 찾았잖아요. 자, 요 각도 기울기가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자, 요걸 찾으면 거의 해결이 됐죠. 이제 이 예측선에서는 리그레이션에서는 자, 문제는 이 찾은 이 선이 우리가 각각의 요 x 변수, y 변수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x가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요 변수 간의 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할 거냐. 자, 이 설명력이라는 게 리그레이션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력 이게 매력적이에요. 지금 최근에 AI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설명 가능성이거든요. 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제가 또 연구하는 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설명 가능성, 뭐 또는 투명한 인공지능, 뭐 또는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 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자, 이것이 바로 설명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힘, 해석 가능한 힘. 자,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를 좀 이번 수업에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리그레이션은 결국은 그래서 최근에 다시 또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왜냐하면 자, 옛날에는 더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찾기 위해서 정확한 알고리즘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 설명력을 부여해 주니까 회기선이 얘를 응용을 또 많이 합니다. 자, 이때 회기선은 우리가 설명력의 지표로 뭘 쓸 수 있느냐?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걸 좀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피어스 상관했어. 아까 제가 앞에 정리했던 거예요. 두 번째 회기선의 기울기.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약한 설명력의 지표고요. 설명력이 강한 지표는 결정계수 R 스퀘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수정된 R 스퀘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쯤 돼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제 설명만 들으면 너무 지겨우니까 옆에 메시지 창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요 번호를 좀 달아드릴게요. 자, 번호를 달아드릴게요. 자, 설명력 1번, 피어스 상관계수 2번, 회기선의 기울기 3번, 결정계수 R 스퀘어 4번, 수정된 결정계수. 이 중에서 자, 잘 들으세요. 이 중에서 설명력의 지표로 가장 우수한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뭘 꼽겠습니까? 자, 그 키보드를 옆에 쳐주시면 됩니다. 채팅방에. 가장 우수한 거.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하나 골라서 아, 좋아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네요. 고마워요. 네. 자, 강동현 학생 1번. 자, 이 대체로 보면 여러분들이 참 착하고 좋은데 잘 못 찍어요. 그러니까 찍기를 좀 잘 못해. 참 성품들이 좋은데 아, 이게 참 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팅으로 보시면 지금 답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불안해지죠. 이렇게 되면 막 답이 다르니까. 예, 괜찮아요. 네. 아마 이게 제 생각에 좀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자, 자, 좋습니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답은 네, 오늘 잘 찍으신 이재영님, 윤종식 학생, 강창호 학생 축하드립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든 뭐 R 랭귀지든 자바든 간에 자, 이게 그 리그레션을 돌려서 이제 결과창이 쭉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요 네 가지가 같이 나올 거예요. 네 가지가 다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네 가지 중에 일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무조건 자, 무조건 여러분들 무조건 설명력의 지표를 딱 하나만 보겠다라고 하면 요걸 보시면 돼요. 수정된 알스케어 4번 아셨죠? 수정된 알스케어 보면 됩니다. 자, 그게 왜 그런지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정된 알스케어를 보면 된다. 자,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설명력입니다. 설명력. 자, 우리가 이 회귀에서의 회귀 분석에서의 설명력 지표 4개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표 4개를 설명드리고 자, 첫 번째는 피어슨 상관계수, 두 번째는 회계선의 기울기고 자, 세 번째가 결정계수, 네 번째가 수정된 알스케였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 자, 자, 피어슨 상관계수는 우리 이전 시간에 보셨던 상관분석 있죠? 상관분석. 상관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R값 있잖아요. 요 R값이 피어슨 상관계수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R값이 0.8이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었잖아요. 자, 이거는 방향은 플러스니까 양의 방향이고요. 즉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방향이고요. 0.8이니까 얘는 꽤 스트롱한, 꽤 강한 상관을 가진다. 상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이런 R R에 대한 개수가 피어슨 상관계수예요. 그러니까 피어슨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그냥 상관계수가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만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R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회귀식을 구성하는 변수가 강한 선형관계를 갖겠죠.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고요. R값은 자 0에 가까우면 안 좋은 거고 1에 가까우면 very very strong이죠. 자,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회귀식을 구성하는 변수가 강한 선형관계를 갖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자,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게 괜찮습니다. 갑자기 튕길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학교에서 이걸 저기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그런지 궤도타운이 잘 튕깁니다. 예, 이해하시고 저도 이해하니까 괜찮아요. 그 여러분들 이거 찍어서 지금 요 출석 체크도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녹화를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튕겨서 나가서 없는 거는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네, 괜찮아요. 네네. 아유, 또 착하네요. 또 감사합니다까지 써주셨는데. 자, 그래서 이 상관계수.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기식이 설명력이 높다, 낮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회기 분석에서는 설명력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설명력 얘기한 지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사용되는 상용계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요 R 값이 나와요. 이렇게 그 해석창에. 그런데 이 R 값은 1에 가까우면 네, 강한 선형 관계를 가지니까 설명력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회기선의 기울기, 이른바 슬로프예요. 자, 회기선의 기울기, 슬로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변수 간의 서현적인 관련성이 이 베타 값을 통해서, 자, 회기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설명창에서는, 그러니까 그 결과창에서는 베타 값으로 나옵니다. b 이렇게 기울기 된 값으로 나와요. 이거 실제로 결과값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베타 값이 우리가 높다라는 건 선현적 관련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거. 자, 설명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죠. 세 번째 설명력을 볼 수 있는 지표가 결정계수 R스퀘어고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설명력을 볼 수 있는 이 지표는 자, Adjust R스퀘어라고요. Adjusted R스퀘어. 영어로는 그렇고 이게 adjust가 우리나라 말로는 수정된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 R스퀘어라고 하는 결정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력을 또 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측 모형에 대한 설명력이에요.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이 결과가 전체 어떤 현상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결정 계수 R스퀘어는 보시면 자, 종속 변수의 분산 가운데 회귀시기에 설명되는 비율을 우리가 R스퀘어라고 해요. 자, 비율. 자, 쉽게 얘기하면 회기식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이에요. 자, 이때 회기식은 우리가 아까 보셨잖아요. y는 a 플러스 bx1 뭐 플러스 bx2 이렇게 해서 자, 이게 x 값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자, x1이 출석이에요. x2가 중간고사예요. 플러스 bx3 이거는 기말고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출석 플러스 중간고사 플러스 기말고사인데 이러면 설명력이 높겠죠? 자, 이때 R스퀘어가 만약에 어 90%다. 0.9 정도 돼서 90%다.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의 지금 결국은 그 나중에 성적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출석 점수 예측값하고 관측값하고 중간고사의 관측값과 기말고사의 관측값을 넣으면 예, 대략 여러분들의 성적을 90%잘 설명한다. 이 출석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자, 그렇겠죠. 자, 근데 왜 10%가 없어요? 10%는 예를 들면 뭐 과제나 지금 여러분들 보너스 점수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 하시는 뭐 예를 들면 퀴즈 뭐 이런 거 OX 퀴즈 수상자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또 10%를 차지하고 있죠. 자, 이런 게 설명력이에요, 여러분들. 예. 자, 이런 설명력이 하나하나의 변수가 차지하는 의미하는 설명력이 R스퀘어를 통해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회기식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플러스 bx4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너스 점수를 넣으면 이제 100% 거의 완벽하게 99% 설명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그럼 3번이 이게 완벽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결정 계수는 R스퀘어는 이 X 변수가 늘면 늘수록 반드시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변수가 더 많아지면 더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정된 R스퀘어라는 걸 씁니다. 요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 깨질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수정된 R스퀘어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자, 수집된 다른 표본의 데이터를 현재 회기식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결국 모집단을 우리가 추정해서 이 수집된 다른 표본의 데이터가 현재 회기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수정된 R스퀘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자, 이 adjust R스퀘어라고 하는 요 값이 훨씬 더 설명력이 해석하기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얘는 왜 좋냐면
자, x가 늘더라도 이 x가 느는 거에 따라서 R 스퀘어 값이 무조건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설명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피어슨 상관계수, 회귀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결정계수, 그 다음에 수정된 R스퀘어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고 싶으면 이 4번 수정된 R스퀘어를 선택해서 그 값을 해석해줘라. 그러면 모델의 설명력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귀식의 유의성 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유의성 검정 어느 부분이냐면요. 다시 제가 좀 앞으로 돌릴게요. 짠, 예.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 지금 회귀식도 도출했고 지금 설명력까지 봤어요. 그쵸? 세 번째는 이제 설명력을 봤으니까 이 회귀식이 잘 설명한지도 확인했으니까 이제 유의하냐 이 가설이 의미가 있냐 요 3번 4번 요 이제 절차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우리가 이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지금 여기 보셨던 앞으로 좀 돌릴게요. 요 보셨던 T 검정하고 F 검정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 F 통계량이 지금 나오게 되고 T 통계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F 통계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거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계학에 좀 가까운데 F 통계학은 아노바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분산 분석이에요. 자, 여기 이제 값이 F 통계량이고요. T 통계량은 T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통계학에 좀 들어가는데 T 검정이라고 해요. 이제 분포 이름이에요. T 분포. 자, 어쨌든 간에 요런 값들이 이제 회귀식을 이 회귀 모형을 분석하고 나면 결과창이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F 통계량이든 T 통계량이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아야 뭐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자, 그럼 제가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저기 옆에 채팅창에 쳐주시면 돼요. 제가 회기식을 돌렸어요. 자, 예를 들면 짜장면을 많이 팔릴수록 짬뽕도 많이 팔리더라. 자, 이 회기식에서 제가 결국 X가 이제 짜장면이 되겠고요. Y가 짬뽕이죠. 짜장면을 많이 팔면 짬뽕도 많이 팔리더라. 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F 통계량이 나왔어요. F 통계량이 나왔는데 자, 유의 수준이 P 값이 유의 수준이 0.431이 나왔어요. 이렇게 0.431. 자,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 요걸 한번 맞춰. 예, 있어 보입니다. 의미가 있어 보여요, 김선생님. 네. 또 다른 분들, 아, 잘 참여하시네 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여러분들이 보니까 또 앞에 분이 있다고 하면 뒤에 분들이 다 따라서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마치 군대 선임이 짜장면을 시키면 후임들이 다 짜장면 시키는 느낌이죠. 예, 지금 거의 뭐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네요. 답변이 아니라 지금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자, 다시 잘 말씀드릴게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마이크가 혹시 있나요? 나준영님?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저기 채팅창에서 쳐주시면 됩니다. 자, 나준영 학생은 그러면 채팅을 하세요. 네, 좋아요. 채팅 좋아요. 저는. 네. 나준영 학생은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왜 없는지 한번 채팅으로 쳐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0.431이면 예, 크게 상관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자, 왜 그럴까요? 자,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0.431을 지금 나왔어요. 결과값에. 그러면 얘는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자, 0.431은 제가 좀 도와드리면 0.431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아요, 커요? 자, 그쵸? 아, 0. 다시 한번 볼게요. 자, 0.431이면 431은 0.05보다 그죠? 예, 죄송해요. 제가 큽니다라고 했죠. 크죠? 아주 좋아요. 크죠? 크면 지금 작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크니까 의미가 그렇죠. 없죠. 크니까 의미가 없음. 자,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유의미하지 않음. 이 영어예요. not significant라는 의미인데, 자, 결국은 의미가 없으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즉, 원인 결과는 아니다. 아니, 짬뽕이 많이 팔리는 게, 짜장면이 많이 팔리는 게 결국 짬뽕이 많이 팔리는 인과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조금 자, 일단 나준영 학생은 좀 이해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야, 좋아요. 아마 이제 지금 네, 김윤상 학생부터 네, 이재혁 학생까지는 지금 제가 한 말 조금 이해 가능합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가능하다고. 아, 좋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오늘 이거 봐요. 건져가잖아, 봐봐봐.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거야. 만약에 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아마 모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주 좋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코딩 돌리고 나오면 나온 결과값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네, 한 10분만 더 할게요. 자, 후반부는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제가 아무래도 오늘 지금 시간상 여러분들 그 토론장에서 같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고 이 주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회계 분석에 적합한 주제를 원인 결과식으로 만들어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요. 뭐 짜장면이 많이 팔리면 짬뽕도 많이 팔리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이 토론장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시간 전까지 여기 자유롭게 토론장에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연구 문제 무조건 만들어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제가 연구 문제의 이 회귀 분석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연구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후반부에 보실 거는 자, 첫 번째는 우리 회귀 분석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회귀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해하기 전에 제가 연구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패들렛에 의견을 남겨주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회귀계수랑 회귀 분석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유형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이제 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토론장에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실 건 뭐냐 하면 자, 회귀 방정식에 있어서 연구 문제 예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주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지능 지수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때 우리는 지능 지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지능 지수는 X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적은 이때 Y 변수죠. 결과인 거죠. 자, 이런 것도 같이 써주셔야 돼요. 패들렛에. 자, 그래서 나는 지능 지수가 실제로 높아지면 자, 거기에 따라서 학점, 성적도 변화하느냐가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지능 지수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문제로 삼고 자, 이때 X는 원인이 되는 변수는 지능 지수이고 Y 결과가 되는 변수는 성적이다. 라고 패들렛에 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또 이제 좀 잘 쓰려면 자, 이거 왜 내가 이런 주제를 지금 하는지, 왜 이런 게 궁금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실험실에 소속해 있는데 우리 실험실은 뭐 이런 걸 보더라. 또는 저는 원래부터 이런 게 궁금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두 번째 이런 거죠.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자, 게임 시간이 과연 성적에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때 X는
예, x 변수는 게임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때 y 변수는 성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도 원인 결과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쵸? 자, 성적이 결과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들렛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 일주일 있으니까 천천히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저 토론장 있는 거에 밑에다 남겨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자, 이런 거. 이게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그 리그레이션하고 더 관계 있는 주제인데요. 자, 직원의 응대라든지 매장 인테리어, 브랜드 인지도가 과연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때 X가 뭐겠어요? 자, 직원의 응대가 X1이고 매장 인테리어가 X2고 브랜드 인지도가 X3잖아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Y겠죠? 결과겠죠? 자, 결국은 X1, X2, X3가 Y에 인과관계처럼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회사가 이런 프로젝트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자, 이때 직원의 응대가 X1이고 매장이 X2고 매장 인테리어가 X2고 브랜드 인지도가 X3다라는 것까지 예, 잘 패들렛에 적어주시면 토론장에 적어주시면 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이해하고 계시죠? 혹시 들리면 들린다고 좀 누구 이렇게 채팅에 좀 남겨주세요. 아, 좋아요. 아유, 좋아요. 예, 이 두 분, 예, 좋아요. 뭐, 꽃가루도 뿌려주시고, 예, 좋습니다. 자, 잘하고 있어요. 자, 잘 들리시면,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렸던 요 과제를 다음 주까지 토론장에 이어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메시지 창에 남겨주세요. 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궁금한 거 없으시면, 자, 제가 이거 종료할게요. 자, 궁금한 거 없으시면, 자, 이번 주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토론장 꼭 남겨주세요. 익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실명이 아니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네, 수고했습니다. 네.